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82페이지 연수문제 알차리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가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이죠. 연체해자는 가피에 포함 안 된다라고 썼죠. 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국고보조금, 이건 포함 안 돼요. 국고보조금 받은 거는 부가세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멸실된 재화에 가해 인도되기 전에 멸실됐으면은 가세 표준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는데, 인도된 이후에 멸실된 거는 가세 표준에 포함했다가 뭐 빼든지 해야 되겠죠. 3번, 가세 표준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판매액 5천만 원, 이건 포함이 돼야 되겠죠. 대손금은요? 대손금은 가세 표준 계산할 때 무시하라고 썼죠. 그다음 장려 물품 제공액이 판매 장려금이잖아요. 이게 현물로 제공하면은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 판매할 제품 중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개인적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세 표준은 시가가 돼요. 그럼 가세 표준이 얼마가 되냐면요, 5천만 원 더하기 그다음 장려 물품 제공액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되잖아요. 350만 원 더하고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500만 원 더하면은 5,85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도 가세 표준 계산하는 문제인데, 상품 외상 판매액 3천만 원은 가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직매장 반출액이 있는데 원가죠. 원가를 가세 표준으로 해야 되겠고, 간주 공급이죠. 그다음 판매처로 운송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품, 요거는 포함 안 되는 거죠. 판매할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거니까 이건 포함 안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당구장 표시된 부분에 단 위 외상 판매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뭐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무시하라고 썼죠. 현물로 지급하는 것만 간주 공급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무시.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3천만 원 하고 직매장 반출액 200만 원. 요것만 더하면은 답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 내용 배우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6번도 그렇고 6번도 나중에 하고 7번 가보세요. 7번에 다음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사업자가 가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1번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건 매입세 공제 되겠죠. 자동차 구입한 거니까. 화물차잖아요.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되는데 화물차는 공제가 돼요. 2번에 임차료도 되고, 3번에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7월 16일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거는 안 돼요.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6월 30일날 구입한 거잖아요. 6월 30일날 구입한 거면은 세금 계산서상의 날짜도 6월 30일자로 찍혀 있어야 되지, 7월 16일 날로 찍혀 있으면은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되는 거고, 8번 볼게요. 8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사업자가 당해 가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1번 접대비 관련은 불공이죠. 2번 직전 가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있는데, 직전 가세기간에 부가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거니까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8번도 여러분들 지금 못 풀겠다. 나중에 하세요. 8번 문제도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다음 9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2번도 좀 이따 배울 거고, 3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 사업자 이현주는 확정신고 기간에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어서 납부물을 면제받았다. 맞는 말인데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4번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박 사장은 학원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답이 4번이에요. 여러분들 1, 2, 3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 답인 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자, 다음 페이지 10번. 과일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박가희 씨에 대한 부가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1번에 첨가물 배달용 트럭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유상 처분한 경우 그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첨가물 배달용 트럭이잖아요. 그러면은 첨가물은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 판매상은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면세사업자가 지금 뭘 팔았어요? 과세 물품을 판 거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어렵죠. 시험장 가시면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이런 걸 못 풀어도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른 거 잘하세요. 실기. 그리고 그런데 그 지금 풀었죠. 푼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유사하게 나오면 그건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예, 그건 틀리세요. 근데 한번 봤던 문제잖아요. 한번 봤던 문제면은 그건 꼭 맞추셔야 되세요. 자, 2번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부가세 신고 시 가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분 과일 도매업이잖아요. 과일 도매업이면은 뭐예요? 면세잖아요. 면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해요? 안 하죠. 2번 당연히 아닌 거고 3번에 당해업종이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돼요.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 신고해야 되고 4번 부가세 신고 시 당해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오늘 답은 1번인데 2, 3, 4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된다. 뭐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세무 1급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세무 1급에서 잘 출제가 되거든요. 세무 2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패스. 12번. 잘못된 것은 4번이 답이에요.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썼죠. 13번. 매입세 공제는 얼마인가? 첫 번째, 2000cc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렌탈 요금으로 세금 계산서 수령했다. 승용차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공이죠. 그다음 종업원 사고 치료비를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병원은 면세예요. 그래서 공제받을 건 없고. 세 번째, 국내 항공기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들이 몇 개 없죠. 뒤에서 배울 건데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로부터 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 마지막 제5장 신고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있죠. 이거 볼게요. 교재 287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예정 신고와 납부가 나와 있죠. 자, 예정 신고가 있는데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법인 응? 잘리네. 자, 밑에다 좀 적을게요. 자, 예정 신고가 있는데 자,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예정 신고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1번은 일반적인 경우 그건 됐고 2번 개인 사업자의 경우가 있죠. 그거 볼게요. 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요. 원칙은 뭐냐? 원칙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에요. 집에 있으면 고지서 날라와요. 집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계산했더니, 자, 요때 부가세가 매출세액이 1,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매입세액이 200이었다.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800이 나오죠? 예, 납부세액이 800원이었어요. 그럼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에 반해가지고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는 2기 예정 때는 7월부터 9월이죠. 그럼 10월 초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냐면요.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의 반하면 얼마예요? 자,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이면 400원이죠. 400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요건 내면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표에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2번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실적을 계산해봤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실적을 계산해봤더니 납부세액이 2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0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분의 1이면은 200 얼마지? 244원인가? 326, 341. 뭐 어쨌거나 3분의 1에 나눠볼까? 800 나누기 3하면 얼마예요? 200 함산이 안 된다. 뭐 한번 260, 326, 368, 326, 37, 21, 326, 368, 326, 37, 20. 몰라요. 네. 하여튼 3분의 1이 미달하죠. 200원인 경우. 네. 그러면은 그때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에 직전가세기간 납부세액에 3분의 1의 미달. 그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이건 좀 이따 배울게요. 자, 조기환급 받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로 잘 나와요.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 그 표 밑에 별표해가지고 간이가세자는 직전 가세 기간에 대한 차갑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한다. 간이가세자는 가세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럼 직전 가세 기간의 반띵이 언제 날라와요? 7월 달에. 요때 날라와요. 7월 초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확정신고와 납부가 있죠. 뭐 이건 별 내용 없어요. 확정신고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환급을 보겠습니다. 환급.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287페이지 원칙 보세요. 자, 고지서가 언제 날라온다고요? 네, 예정신고 때 날라오잖아요. 근데 고지 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안 해요.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다만 표 있죠, 표에 원칙에 있는 원칙 쪽에 표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20만원도 안 되면은 고지해봤자 우편요금이 더 나오진 않는데, 그 납세 협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안 해요.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잖아요. 400원.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6개월치 신고할 거 아니에요. 7월부터 12월 거까지. 그 신고할 때 400원만큼은 빼고 납부하면 되겠죠. 미리 세금 내는 거예요. 부가세를. 자, 그럼 바로 환급 갈게요. 288페이지 환급. 자, 환급은 세금 돌려받는 거죠.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환급이 나오는데, 환급은 일반 환급이 있는데, 일반 환급은 언제 환급이 되느냐? 신고를 하죠.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이게 확정에 대한 거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환급이 되느냐?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요. 30일 내에. 30일 내에 환급이 된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확정 때만 환급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확정 때만 환급이 되고 예정 때 환급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란에서 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환급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세요. 조기환급 대상. 첫 번째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돌려받을 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데 사업용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인데 건물 같은 걸 샀다. 건물 사면은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럼 부가세도 상당히 많이 줬을 거단 말이에요. 그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들고 있지 말고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 그 조기환급 기간, 예정신고 기간 또는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 있잖아요.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상은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조기환급이 돼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조기환급 방법. 자, 방법은 조기환급 기간 조기환급 기간 종료 후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환급.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고 환급 기간이 며칠 이내 환급이 된다고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일반 환급은 30일 내죠. 조기환급은 15일 내 환급이 돼요. 그럼 조기환급 기간이 뭐냐? 조기환급 기간은 이 환급 신청을 할 때 예정 신고 때도 돼요.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면은 며칠 이내 환급이 된다라고요? 15일 이내. 자, 그 다음 조기환급 기간은 이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묶어도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면 과세 기간이 1월부터 2월 28일까지가 되잖아요.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그 다음 달 25일인 4월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자,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은 며칠 이내 환급이 돼요? 15일 이내 환급이 돼요, 또. 자, 2달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럼 한 달을 가세 기간으로 묶어요. 한 달을 가세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가세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자, 1월 달에 대한 거를 다음 달 25일인 2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그럼 또 며칠 이내 환급이 나오냐면요. 15일 이내 환급이 나와요. 그래서 조기환급 기간은 한 달로 묶을 수도 있고 2달로 묶을 수도 있고 3달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신고하면은 그러니까 가세 기간을 3개월로 두고 2개월로 두고 1개월로 둘 수도 있고 그 가세 기간 종료하는 그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은 며칠 이내 환급이 되냐면요. 15일 이내 환급이 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문구는 일반 환급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안 된다. 자, 조기 환급은 며칠 이내 환급이 된다라고요? 15일 이내 환급이 되고, 그다음 대상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영세율,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사업용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데.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재무구조. 재무구조 개선하고 있을 때, 그 경우에만 그 조기 환급이 된다라는 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289페이지 1번 부가가치세법상 오늘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몇 문제 안 되니까 풀고 강의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자, 1번 부가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25일이 아니라 15일 내죠. 2번 사업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가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틀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이때 조기환급 신고를 해요.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 때를 봤더니 자, 매출세액이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과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은 매출이 200, 과세는 500이었다라고 할게요. 매입은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은 영세율은 세액이 없겠죠. 그 다음에 과세와 관련된 매출세액이 500원이었다고 할게요. 매입세 공제 받을 금액이 500원이었으면 환급이 얼마가 나와요? 500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세와 관련된 거는 600원만큼의 매입세액이 있어서 환급이 100원 나와요. 그럼 영세율과 관련된 것만 환급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다 합쳐가지고 환급이 나와요. 뭐 이것만 딱 발라가지고 환급, 이렇게 신고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조기환급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기환급 받을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퉁쳐가지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4번 예정신고 기간 중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자, 만약에 예정신고 때 이 조기환급 신고를 했죠. 그럼 이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는 분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받아와서 내는 세금인데 분납하는 게 분납을 시켜주는 게 말이 안 되죠. 2번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가세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의무가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전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 납부할 수가 없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4번 간이가세자로서 해당 가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인데 좀 외워두세요. 1년치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다. 간이가세자의 경우. 그럼 납부 의무를 면제해줘요. 자, 3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자, 1번 간이가세자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이 사장씨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의 2.6%인 260만 원을 세액공제하였다. 자, 이게 1번이 틀렸는데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 3, 4는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자, 4번 볼게요. 4번에 2017년 2월 10일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경우 시설 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 기한과 환급 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2월 달을 한 가세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환급은 며칠 이내에 돼요? 15일 이내 환급이 되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예정신고 4월 25일 날 신고하면은 4월 25일 날에 신고하면은 15일 이내 환급이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일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있죠.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6번 현행 부가가치세 가세 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뭐 1, 2, 3번을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그 4번에 직장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가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할 수가 없어요.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으면은 그냥 예정 신고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마지막 제6장 간이가세자가 있죠. 이게 부가세 이론 부분의 마지막이거든요.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92페이지 그 간이가세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간이가세자는 누구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그 영세한 사업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끝에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요. 공급 가액이 아니에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그 경우에만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간이가세 배제 대상 사업자가 있죠. 그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이론 문제로 잘 나와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1번에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 갑돌이가 있어요. 자, 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사업장이 2개예요. 얘가 이제 치킨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자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원이었어요. 피자집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얘는 일반 가세자죠. 얘는 뭐예요? 간이가세자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갑돌이 입장에서는 그 일반 가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자집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일반 가세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간이가세를 해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능력이 취약하다라고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갑돌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 능력이 취약해요, 안 취약해요? 안 취약해죠. 그리고 영세 사업자라고 보기 힘들죠. 왜냐면은 이미 1억 원이 넘는 치킨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로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가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다른 사업장은 절대로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간이가세 배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에 사업자가 있는데, 그 표에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이 광업, 니은이 제조업, 디귿이 도매업이죠. 자, 이 사업자들을 보면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광업, 이건 뭐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니죠. 니은에 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은 물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 보세요. 단, 과자점업, 제분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 경우에는 제외예요. 디귿에 도매업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 있죠.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돼버리면은 부가세 과세 체계가 엉망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부가세 과세 체계가 완전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은 간이가세자 배제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 중에서 뭐 과자점업, 제분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한 업종은 가능해요, 간이가세자가.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들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목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금액 자체가 그 간이가세자 수익금액이 나오겠어요? 부동산 하나 돈이 얼만데.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직전 연도에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만약에 이 치킨집이 있잖아요. 매출이 3천만 원이었다. 그럼 얘는 간이죠. 그럼 얘도 간이에요. 둘 다 간이가 돼요. 그냥 판단할 때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두 개 합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3천 더하기 4천에서 7천이잖아요. 그럼 4,800만 원 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도 간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을순이가 있는데, 자, 을순이가 임대를 하고 있다.
자, 임대를 안양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수익 계명을 봤더니 안양의 임대 소득이 4천만 원이고, 그다음 서울의 임대 수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럼 사업장별로 보면은 이게 다 간이가세자죠. 근데 임대업은 그렇게 안 봐요. 임대업은 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합쳐요. 합치면은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죠. 그럼 간이가세가 안 돼요. 그래서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을 합해서 간이가세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뭐 같은 사업이지 않아요? 임대업이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합쳐서 판단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안 합쳐서 계산을 하면은 부동산 투기하기 참 쉬워지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의미로 여기 임대업자들은 간이가세 그 판단 기준을 합쳐서 계산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비업의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됐고, 시엿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예, 이것도 일단 좀 넘어가세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응 개별 서비스의 가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데, 뭐 유흥주점 있잖아요. 이거는 가소비 억제 목적으로 그 간이가세 배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안 중요하고, 지읒 있죠. 이거 외우세요. 이건 중요해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 이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은 간이가세자가 안 돼요. 얘들은 영세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돈을 좀 버는 사업자라고 보기 때문에 간이가세, 너네가 간이가세인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꼭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 요거 설명했던 거 있죠. 동그라미 1번, 그 타 사업장, 간이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지읒. 예,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3페이지 가보시면은 간이가세자의 그 세금 납부 방법,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이 아니라 그 계산 절차, 부가세 계산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매출 얼마만큼 했냐면요, 500원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가 얼마부터요? 50원. 자, 그 다음 매입이 있는데 매입을 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200원, 예, 20,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100 하고 10. 그러면 얼마예요? 예, 매입이 300에 30이겠죠? 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리고 요 매출은 전부 다 카드 매출이다라고 할게요. 카드 매출, 세금 계산서가 아닌 카드 매출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가세자가 있겠죠?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50원이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매입세액이 30원이죠. 그럼 얘는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납부세액이 2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있죠. 납부세액 밑에서 세액공제를 빼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예요? 1.3%. 550원에 1.3% 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550에 1.3%.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7.15?
얼마 안 되겠죠? 7.15가 빠져요. 그러면은 차가운 납발 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12.85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일반 가세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순서 다 배웠었잖아요. 간이 가세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좀 더 간단해요. 자, 간이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자,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요. 자, 공급대가가 얼마예요? 이 가세표준이죠.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뭐라고 해요? 과세표준이다라고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500에 10%, 공급가액의 10%잖아요. 가세표준이 공급가액이었었죠. 일반 가세자는 가세표준이 공급가액인데 간이가세자는 그냥 물건 판금액 있죠. 부가세 포함해서 판금액이 10%예요. 그래서 가세표준이 뭐가 되냐면요. 공급대가가 된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요. 그러면은 550원이죠. 550 곱하기 10%. 그 다음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이제 2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업종별 부가율이 나와있죠. 이 사례는 음식점업이라고 할게요. 음식점업은 업종별 부가율이 몇 프로예요? 마진율을 이야기하는데 마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진짜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일반 가세자가 아무리 매입세액을 많이 만들어도 10%가 되려면 매입세액이 90%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90%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한단 말이에요. 매입을 90%나 하지도 않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이가세자가 확실히 적게 나와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부가세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돼요? 55 곱하기 10%라니까 5.5죠. 납부세액이 5.5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20이나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뭘 빼주느냐? 이제 각종 세액공제를 빼주겠죠. 요 밑에서 세액공제를 빼줘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계산 구조가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납부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준다라는 거. 자,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제세액.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보세요. 자, 294페이지 보시면은 공제세액에서 첫 번째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가 있죠. 자,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게 얼마예요? 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서 뭘 빼주느냐? 매입세. 자, 좀 다시 적을게요. 자, 좀 다시 정리했는데, 자,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라고요? 공급대가의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대가가 550이죠. 그 다음에 10% 곱하고 부가율을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음식점업이라고 가정하면 10%죠. 부가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세액공제가 세금계산서 수치 등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원래 간이가세잖아요. 이 매입세금계산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 찍혀있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아요.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가지고 그 부가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매입 부분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빼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 세금계산서 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받은 세액 있죠. 받은 세액에서 자, 받은 세액이 얼마예요? 지금 30이죠. 여기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또 세금을 좀 빼줘요. 상당히 많이 빼주죠. 여기 아까 얼마 했지? 5.5였나? 그래서 5.5에서 3을 빼면은 2.5밖에 안 나와요. 확 줄어들죠.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금액이 있으면 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는 일반 가세자하고 똑같아요.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550. 550에 몇 퍼센트냐? 좀 더 많이 해요.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는 2배, 2.6%나 공제해줘요. 저기 얼마가 되느냐? 550에 2.6%면은 14.3. 뭐 이미 세금 14.3이나 나오나?
550 곱하기 0.026 2.6%니까 많이 나오네요. 네. 이미 낼 세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보통 세금 안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계산 몰라도 돼요.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말로 하는 문장으로 말로 나오겠죠. 그럼 잘 나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잘 나오느냐. 자, 책을 볼게요. 293페이지 그 상단에 가세 표준 있죠. 간이가세자의 가세 표준은 뭘로 한다라고요? 공급 대가로 해요. 공급 대가. 이게 가세 표준이 된다.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첫 번째, 간이가세자의 가세 표준은 뭐라고요? 공급 대가다. 자, 그 다음 294페이지 보세요. 294페이지에 그 4번에 보세요. 4번에 공제세액의 한도에 두 번째 줄에, 즉 일반 가세자와 달리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간이가세자는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납부세액을 지금 바로 부가세 낼 세금을 바로 계산하죠. 그래서 환급세액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밑에서 빼는 세액 공제 있잖아요. 이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납부세액 5.5를 초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간이가세자는 환급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없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간이가세자는 가세표준, 가표가 공급 대가이고, 그 다음에 환급세액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1번에 가세 기간이 있는데, 간이가세자의 가세 기간은 1월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2월까지라고 했었죠.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예정고지가 있는데, 예정고지는 언제로 기준을 한다라고요? 직전 가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을 예정고지는 언제 날려요? 7월 달에 날리는 거예요. 7월 달에 예정고지 한다. 자, 3번에 납부무 면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간이가세자의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1년 동안 실과 장사에서 2,400밖에 못 팔았어요. 거기에다 부가세 내라고 하면은 죽으란 말이죠. 그래서 2,400이 안 되면은 부가세 아예 안 내도 된다라고요. 간이가세자가 공급 대가가 2,400이 안 되면은 부가세 그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가 돼요.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신고는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지 2,4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납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납부를 안 해도 되니까네 납부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납부무 면제자에게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납부세액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그거 세금 안 냈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느냐? 아니, 없어요. 그래서 당해 가세 기간에 공급 대가가 2,400만 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 안 내도 된다라는 거. 납부무 면제. 신고는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론 문제를 좀 풀게요. 295페이지 간이가세자 이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7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전 바로 풀게요.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1번 의류를 제조하는 개인 사업자, 제조는 안 된다라고 썼죠. 2번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법인 사업자, 법인이라서 안 돼요. 3번 직전 1영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4,800만 원 넘었죠. 안 돼요. 4번 양장점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간이가세 적용 신고를 한 자. 양장점업이 양복 만드는 업종이죠. 이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의류업이죠. 의류업, 양장점업은.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1번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를 승계받았으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업자를 능계받았는데 간이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2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그럼 3억이 넘는다란 말이죠. 안 되고. 3번 손해사정 사업.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4번은 부동산 임대분 돼요.
되는데 이게 판단할 때 뭐라고 했어요? 두 군데를 합해서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를 합해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썼죠. 다 합쳐가지고 4,800이 안 되면 가능해요. 자, 3번 다음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전 1영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네, 맞고 2번 간이가세의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한다. 간이가세자는 포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포기하냐면요. 거래할 때 사업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럼 포기는 언제까지 하느냐? 만약에 4월부터 간이가세자를 간이가세가 아닌 일반 가세를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달 말일인 3월 31일까지 포기하면은 받아줘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모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아니에요. 가산세 없어요.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간이가세자의 가세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이건 맞죠? 2번 일반 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로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다. 안 되죠. 일반 가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3번 보면 간이가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간이가세자도 세율이 0%가 가능해요. 영세율인 물품을 판매하면은 당연히 영세율 받을 수 있겠죠. 4번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10%이다. 같아요. 세율은 10%예요. 일반 가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은 10%. 자,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부가세법상 간이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 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2번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포기하고 나면 3년간은 못 돌아가요. 면세 포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면세 포기하면은 포기는 지 마음인데 포기는 지 마음이 아니죠. 대상이 돼야 되겠죠. 대상에 해당하면은 포기할 수 있는 건데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몇 년간은 제한이에요. 3년간은 제한된다라고 썼죠. 간이가세자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는 이 마음이나 다시 간이가세 받으려면은 3년 기다려야 돼요. 자, 3번 당해 가세 기간 공급 대가가 2,400만 원을 미달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쵸? 2,400만 원이 안 되면은 납부 의무 면제한다라고 썼죠? 4번 간이가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가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영수증으로 취급한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고 7번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를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납부 의무 면제. 일반 가세자는 없어요. 간이가세자는 그 과세 기간별 공급 대가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1,200만 원 미만이면 당연히 면제가 되겠죠. 근데 원래 얼마예요? 2,400만 원 미만이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타이긴 한데 어쨌거나 답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2번 포기제도. 일반 가세자는 포기 제도가 없어요. 일반 가세를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간이가세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간이가세는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될 수 있겠죠. 자, 3번의 영세율 적용인데 일반 가세자는 적용이 가능해요. 간이가세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따른 공제가 있는데 일반 가세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네. 근데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공제가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있잖아요. 여기서 빼줄 수 있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죠. 적격증빙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세액이 있잖아요. 그 납부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율 곱한 금액만큼 세액 공제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해요. 여기 납부세액에서 세액 공제로 가능하다라는 거.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또 안 고쳤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1200만 원 미만, 1200만 원인 경우에도 납부분 면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준금액은 얼마예요? 2400인 거죠. 옛날 규정이었었는데 제가 아직 못 바꿨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론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세 실기로 들어갈게요. 실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메인 배출 전폐력하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있었어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